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모든 기억이 거짓이라면 당신의 인생을 재구성한 이가 바로 당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면 서울 신라호텔의 화려한 웨딩홀 송태우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지만 그의 눈빛 속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불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인 윤서진과의 결혼식이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왜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형, 내 형은 어디 있지? 2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기억을 잃은 이후 태우의 삶은 윤서진에 의해 완전히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새 삶과 직업을 주었다고 했죠. 하지만 최근 몇 주간 태우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경고의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붉은 카펫이 마치 운명의 길처럼 펼쳐져 있고 양쪽으로 하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유명 인사들, 서진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태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순간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태우의 바지를 물고 뒤로 당깁니다. 그 고양이의 초록색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극심한 두통이 태우를 덮칩니다. 어두운 사무실, 책상 위에 널린 설계도, 무릎 위에서 잠든 회색 고양이. 형, 이 설계에 문제가 있어. 서진이 뭔가 숨기고 있어. 불현듯 떠오른 기억의 파편. 태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사랑한다는 여인은 사실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달빛이라고 해. 내가 출장 갈 때 돌봐줄게. 회색 고양이 달빛의 인도로 시작된 태우의 위험한 여정.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형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납니다. 윤서진의 권력과 음모에 맞서 그는 오직 하나의 무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되찾은 기억의 파편과 그를 인도하는 회색 고양이 달빛. 완벽하게 계획된 결혼식이 무너지는 순간 태우의 진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과연 그는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서울 신라호텔 웨딩홀의 호화로운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밤새 내리던 이슬비는 그쳤지만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들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송태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거울 앞에 서서 보타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죠. 완벽한 턱시도 차림에 그는 외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우 씨, 10분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긴장되세요. 웨딩 플래너가 살짝 문을 열고 물었어요. 태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시만 혼자 있고 싶네요. 문이 닫히자마자 태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죠.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기억을 잃은 이후 그의 삶은 윤서진에 의해 완전히 재구성되었어요. 서진건설의 젊고 강력한 여성 회장 윤서진. 그녀는 태우를 병원에서 찾아냈다고 했고 그에게 새 삶과 직업을 주었죠. 하지만 최근 몇 주간 태우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내 형은 어디 있지? 태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는 모호한 느낌이 있었지만 서진은 그가 고아였다고 말했죠.
태우가 과거에 대해 물으면 서진은 항상 화제를 돌렸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태우는 그런 의심을 접어두곤 했습니다. 방 안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태우는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죠.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과 결혼하는 날이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트렸어요. 송 선생님, 이제 입장하셔야 합니다. 태우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대기실을 나섰어요. 웨딩홀로 향하는 붉은 카펫이 마치 운명의 길처럼 느껴졌죠. 양쪽으로 서 있는 하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계와 정계의 유명 인사들, 서진의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태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유지하며 천천히 걸어갔죠. 멋지네요. 송 이사님. 서진의 비서가 작게 속삭였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웨딩홀 입구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죠. 갑자기 어디선가 한 마리의 회색 고양이가 나타나 태우의 바지를 물고 뒤로 당겼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 고양이 어디서 나타난 거죠? 경호팀. 누군가 소리쳤지만 태우의 시선은 이미 고양이의 초록색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극심한 두통이 태우를 덮쳤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머릿속에 망치를 내리치는 것 같았죠. 어두운 사무실, 책상 위에 널린 설계도, 무릎 위에서 잠든 회색 고양이. 형, 이 설계에 문제가 있어. 서진이 뭔가 숨기고 있어. 태우는 갑작스러운 환영에 비틀거렸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태우 씨, 괜찮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태우는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불안, 분노, 두려움. 태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화장실에 태우는 말을 더듬으며 복도로 비틀거리면 아갔어요. 하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회색 고양이만이 조용히 그의 뒤를 쫓았죠. 화장실에 도착한 태우는 세면대를 붙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화장실 창문을 통해 고양이가 들어와 태우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태우야, 이 프로젝트는 위험해. 서진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내가 이 증거를 공개하면 그리고 이 아이는 달빛이라고 해. 내가 출장 갈 때 잘 돌봐줘. 태우의 손이 떨렸어요. 달빛,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습니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그를 응시했죠.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태우는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서진의 경호원들이 그를 찾고 있었죠. 태우의 뇌리에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이 결혼은 함정이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죠. 서진은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태우의 가슴 속에서 생존 본능이 일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죠. 창문을 통해 바라본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이미 비는 그친 상태였어요. 태우는 결심한 듯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달빛. 그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죠. 고양이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얌전히 그의 품에 안겼어요. 태우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뒤편의 좁은 골목길로 몸을 숨기며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형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찾아 떠나는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죠. 화려한 웨딩홀에서 그를 기다리는 서진과 하객들을 뒤로하고 태우는 회색 고양이 달빛을 아는 채 비에 젖은 서울의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심장은 공포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죠. 완벽하게 계획된 결혼식이 무너지는 순간 태우의 진짜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서울의 거리는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나 잠시 한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송태우는 턱시도 재킷을 벗어 팔에 걸친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가슴에는 달빛이 안겨 있었죠. 회색 고양이는 이상하게도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어디로 가야 하지? 태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여전히 기억의 파편으로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서진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가 잠시 일거리 카페 앞에서 멈춰 다음 행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달빛이 갑자기 그의 품에서 뛰어내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어디 가? 태우는 당황하여 고양이를 쫓아갔어요. 달빛은 마치 그에게 길을 안내하듯 몇 번의 골목길을 돌아 작은 교차로에 도착했죠. 그리고 거리 모퉁이의 낡은 간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민동물병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태우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민, 그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달빛은 병원 문 앞에서 울면서 앞발로 문을 긁었죠. 마치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곳인가 보구나. 태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작은 종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 내부는 조용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접수대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 계십니까? 태우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안쪽 진료실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왔어요. 그는 태우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죠.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태우, 정말 너구나.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병원 안에 울려 퍼졌어요. 태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를 아십니까?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내가 널 모를 리가 있겠니? 내가 이창민이다. 너와 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옆집 할아버지. 현우. 그 이름이 태우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그를 강타했어요. 푸른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 누군가의 어깨에 팔을 두른 자신. 태우야, 나중에 형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웃는 청년의 얼굴. 현우, 내 형이죠. 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창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슬픔으로 가득 찼죠. 그래, 송현우, 내 형이야. 2년 전 의문의 화재로 사망했지. 아니, 살해당했다고 해야 옳을 거야. 태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근처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달빛이 다가와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앉았죠. 고양이의 온기가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태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기억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모두 거짓인가요? 윤서진이 저를 구했다는 것도요. 창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접수대 뒤에서 물을 한 잔 가져와 태우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건설 현장 사고를 당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지. 윤서진이 계획한 것이었어. 내 형이 서진건설에 심각한 안전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공개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그들은 현우를 제거했고 너도 없애려고 했던 거야. 태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고양이는 계속해서 그의 무릎 위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왜 저를 죽이지 않았죠? 왜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을까요? 창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윤서진이 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내가 형과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아마도 너를 통제함으로써 무언가 더 얻으려는 계획이 있었을 거야. 태우는 달빛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있던 불안과 의심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럼 달빛은요? 이 고양이는 어떻게 저를 알아본 거죠? 창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현우의 고양이였어. 현우가 죽은 후 내가 데려와 키웠지. 사고 당일에도 달빛은 내 집에 있었어. 내가 병원에 실려간 후 내가 데려와 보살폈단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해. 특히 사랑했던 사람들을요. 태우는 달빛을 바라보았어요. 고양이의 초록색 눈동자가 그를 신뢰감 있게 마주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 이름은 정말 송태우인가요? 창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송태우가 맞아. 넌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건설 안전 컨설턴트로 일했어. 특히 구조적 안전성 평가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지. 형인 현우는 서진건설의 설계팀장이었어. 너희 형제는 항상 정직하고 원칙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어.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태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펼쳐진 정사진, 빨간 펜으로 표시하는 손. 이 부분의 하중 계산이 잘못됐어. 이대로 진행하면 위험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형. 달빛이 책상 위를 걸어다니며 종이들을 밟는 모습. 저는 형의 일을 도왔던 건가요? 창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는 함께 일했어. 현우가 서진건설의 드림타워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안전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넌 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도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윤서진과 그녀의 정치적 연줄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게 되었어. 태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결의가 차올랐어요.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창민 선생님, 그 증거가 아직 존재하나요? 재형이 수집한 증거 말입니다. 창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현우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어. 그는 항상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사고 전날 밤, 그는 나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안전한 곳에 숨겼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게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았어. 태우의 마음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만약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윤서진의 범죄를 밝히고 형의 죽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살던 곳, 제 집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창민은 머리를 극적이며 생각했어요. 경기도 분당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 형이 남긴 아파트에서 살았지. 아, 주소는? 그때 갑자기 병원 밖에서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민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진건설 경호원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온 거지? 태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뒷문이 있나요? 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이쪽으로 직원 출입구를 통해 나갈 수 있어. 태우는 달빛을 다시 안고 창민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뒷문에 도달했을 때 앞쪽에서 문이 강제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창민, 어디 있어? 알아. 태우가 여기 왔다는 걸.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병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창민은 태우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잠시 붙잡을게. 너는 분당으로 가. 형의 아파트를 찾아봐. 증거는 분명 그곳에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걸 가져가. 창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태우에게 건넸어요. 그것은 주소가 적힌 메모였습니다. 조심해. 태우야. 윤서진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녀는 권력과 돈, 그리고 정치적 연주를 가진 사람이지. 하지만 넌 진실을 가질 거야. 그게 더 강하단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받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창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민 선생님, 꼭 돌아오겠습니다. 창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달빛을 믿어. 그 아이는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거야. 태우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인 후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창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 정 형사님? 네. 바로 그 윤서진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태우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달빛을 품에 안고 좁은 골목길을 통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자리 잡았죠. 윤서진은 그의 형을 죽였고 그의 기억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태우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어요. 인적 드문 이면도로를 따라 걸으며 태우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는 턱시도 바지를 입은 남자가 고양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태우가 지폐 몇 장을 건네자 더 이상의 질문 없이 출발했어요. 분당으로 가주세요. 중간에 편의점 좀 들러주시겠어요? 옷을 좀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태우를 한 번 더 쳐다본 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습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죠. 그가 알아야 할 진실, 그리고 그가 찾아야 할 증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서진과 그녀의 동맹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분명했어요. 달빛은 조용히 그의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태우는 고양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그의 인생을 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달빛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태우는 지금쯤 윤서진의 남편이 되어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고마워, 달빛아. 태우는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형의 죽음에 정의를 실현하고 윤서진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요. 택시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분당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희망의 빗줄기처럼 태우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깃들기 시작했죠.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송태우는 편의점에서 구입한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그는 달빛을 품에 안고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집이라는 이곳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죠.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우가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규정상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어요. 태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도 집 소유 증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달빛이 태우의 품에서 뛰어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따라가 보니 비상 계단으로 연결된 작은 문이 있었어요. 12층에 도착한 달빛은 병보서리를 긁기 시작했고 태우는 스프링클러 옆 틈에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정말 놀랍구나. 달빛차. 아파트 내부는 2년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태우와 형 송현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죠. 태우는 천천히 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설계도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류를 살펴보던 중 태우에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함께 드림타워 설계도를 검토하던 순간 현우가 심각한 안전 위반을 발견하고 경고하던 모습이었어요. 태우는 책상 위에 구조계산서, 집안조사 보고서, 안전성 평가,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형의 서재를 더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죠. 그때 달빛이 갑자기 침실로 달려가 침대 밑을 가리키듯 울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살펴보니 바닥 한 부분이 약간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올리자 작은 금고가 드러났어요. 태우는 침대 옆 탁자 위 사진 액자의 날짜 2019만 411을 암호로 입력했고 금고는 쉽게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 드라이브, 공증된 서류 봉투,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인서진이 드림타워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과 결탁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죠. 모든 증거는 USB에 있으니 장민석 교수에게 전해달라는 마지막 부탁도 있었습니다. 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달빛이 다가와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태우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형에게 속삭였죠. 형, 내가 늦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게요.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태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달빛은 경계하듯 등을 둥글게 세웠죠. 문이 열리기 직전 태우는 달빛을 안고 발코니로 뛰었어요. 다행히 옆집 발코니와 연결된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태우는 발코니 창문 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죠. 정장 입은 남자가 경호원에게 증거를 빨리 찾으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우는 옆집 발코니를 통해 조용히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무사히 빠져나온 태우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빌려 USB의 내용을 확인했죠. 파일들을 열어보니 윤서진의 범죄를 증명하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기록, 안전 기준 위반 내역, 정치인들과의 뇌물 거래 기록까지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진건설의 검은 세단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경계하는 자세에 태우도 긴장했어요. 그는 서둘러 파일들을 휴대폰에 복사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장민석 교수를 찾아야 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태우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달빛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태우의 마음에는 이제 확고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형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고 윤서진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다짐이었죠.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 우픈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는 아마도 윤서진이 짓고 있는 드림타워였을 것입니다. 태우는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에게는 진실을 밝힐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하기 전 태우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형,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게 할게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물은 평일 오후라 학생들로 분주했습니다.
송태우는 달빛을 품에 안은 채 장민석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복도를 걸었어요. 장민석 교수 구조공학 연구실 이란 문패를 발견하고 심호흡 후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실은 책과 서류로 가득했어요. 백발의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태우를 바라보았죠. 송태우, 자네가 맞나? 모두 사고로 죽은 줄 알았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맞아요. 형이 교수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장 교수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죠. 어서 안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게나. 태우는 달빛을 무릎에 앉히고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기억 상실로 지낸 인연, 결혼식장에서 달빛과의 재회, 창민과의 만남, 그리고 형의 아파트에서 발견한 증거까지요. 형이 남긴 USB와 녹음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교수님께 전해달라는 유언이었어요. 장 교수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파일들을 흘러보는 동안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군요. 단순한 건설 기준 위반이 아니라 정치인들과의 유착, 자금 세탁까지. 태우는 초조하게 물었어요. 이 증거로 윤서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장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하다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윤서진은 정치계와 법조계에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네. 태우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달빛이 그의 긴장을 느꼈는지 작게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에 제보해야 할까요? 장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은 위험하네. 내 제자 중 박준혁이라는 검사가 있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지. 그에게 가는 것이 좋겠네. 태우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연락해보겠네. 잠시 기다리게. 장 교수가 전화를 거는 동안 달빛이 갑자기 창가로 달려가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태우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죠.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서진건설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장 교수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빨리 나가야 해. 뒷문으로 빠져나가게. 박 검사는 1시간 후에 서울중앙지검 별관 3층에서 자네를 만날 거야. 태우는 달빛을 안고 서둘러 일어났어요. 교수님은요? 난 괜찮아. 시간을 벌어주지. 자네는 서둘러 가게. 태우는 교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온 태우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였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도착한 태우는 별관으로 향했어요. 3층 회의실 앞에서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송태우 씨죠? 박준혁 검사입니다. 장 교수님께 연락받았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검사님.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태우는 USB와 공증 서류를 박 검사에게 건넸어요. 이건 제 형, 송현우가 남긴 증거입니다. 윤서진과 서진건설의 범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에요. 박 검사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는 파일들을 조용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윤서진에 대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수 있어요. 태우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했죠.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윤서진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당신을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검사는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어요. 얼마 후 한 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죠. 김 형사입니다. 그가 안전가옥으로 안내할 거예요. 태우는 달빛을 아는 채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도 함께 가도 될까요? 박 검사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당신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니까요. 태우는 김 형사를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달빛이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이죠? 태우가 물었습니다. 안전벨트 매시죠. 곧 출발하겠습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냉랭했어요.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우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이 서울 외곽이 아닌 강남 쪽이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김 형사는 백미러로 태우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태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달빛이 날카롭게 울었죠. 그는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박 검사가 아니었군요. 박준혁, 그는 오늘 갑자기 해외 출장을 떠났지. 윤 회장님이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말이야. 태우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서진건설의 드림타워가 보이기 시작했죠. 차는 거대한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태우는 달빛을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고양이의 눈은 마치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듯했죠. 태우는 이제 자신이 적의 본거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장 교수는 살아있고 진짜 박준혁 검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진실을 알고 있는 달빛이 있었죠. 힘내자. 태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송태우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급스러운 천장 장식이 시야에 들어왔고 부드러운 침대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가짜, 검사, 함정, 그리고 서진건설 차량에 태워진 것까지요.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윤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와 테일러드 팬츠 차림이 그녀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죠. 태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심한 두통에 다시 침대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었어요. 달빛, 내 고양이는 어디 있습니까? 윤서진은 차갑게 웃으며 태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동물은 안전합니다. 지금은 당신의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태우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분명 서진건설 드림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어요. 그가 2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던 곳이기도 했죠.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는 그와 윤서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진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왜 저를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도요. 윤서진은 태우의 앞에 앉아 그의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태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진실이라 당신이 알게 된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에요. 당신 형이 왜 그렇게 끝났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지 않나요? 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윤서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송현우는 단순히 안전 위반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니, 우리 가족이 30년간 지켜온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죠. 윤서진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나의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는 배신했죠. 그가 죽은 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은 그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태우는 이 새로운 정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거짓이었을까요? 거짓말이군요. 제 형은 단지 드림타워의 안전 위반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윤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 태우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내일 있을 두 번째 결혼식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결혼할 거예요.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플로 화제가 될 테죠.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스러운 약혼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겁니다. 태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저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서진은 태우에 가까이 다가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집착과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형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을 가져야만 했죠. 그리고 당신의 기억, 이 없는 상태는 완벽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태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서진의 병적인 집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조용히 상황을 파악하며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을 텐데요. 장 교수님이 윤서진이 태우의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공허했어요. 장민석, 그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요. 걱정 마세요. 살아있으니까요. 아직은요. 태우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USB는요. 모든 증거가 담긴 당신이 가짜 박 검사에게 준 그것 말인가요? 이미 내 손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백업본도 찾았어요. 당신 형의 아파트에서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이제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어요. 윤서진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은 다시 송태우가 아닌 내가 만든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요.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주사기를 꺼냈어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보며 태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건 당신의 기억을 영구적으로 지울 특별한 약물이에요. 내가 개발한 거죠. 당신 형에게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그는 너무 완고했어요. 윤서진이 주사기를 태우의 팔에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태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여전히 몸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불빛이 반짝였어요. 달빛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윤서진이 놀라 주사기를 덜어뜨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동물. 윤서진이 화를 내며 달빛을 잡으려 했지만 고양이는 재빨리 피했어요. 이 혼란의 순간을 틈타 태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사기를 발로 멀리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돌아와요. 윤서진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그들은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순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곧 경호원들이 올 거야. 태우는 생각했지만 계속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달빛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길을 안내했어요. 마치 이 건물의 구조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뒤편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온 태우는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달빛을 안고 서둘러 길을 건넜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탈출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내일은 두 번째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윤서진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태우는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그의 무릎 위에서 작게 울었어요. 그때 태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희망, 마지막 기회였어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 태우는 달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파멸을 의미한다 해도 형의 정의를 위해 윤서진의 범죄를 세상에 알릴 마지막 기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달빛의 초록색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자니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쾌청했지만 송태우의 마음은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다시 한번 신랑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서진건설 본사 최상층에 마련된 웨딩홀이었죠.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분 후에 식이 시작됩니다. 먼저 단상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윤서진의 비서가 공손하게 알렸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밤 그가 도망쳤던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죠. 윤서진은 그가 약물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 잠시 방황했다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태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창문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반쯤 완성된 드림타워도 보였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구조물이 태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나겠지. 태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미디어가 초대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윤서진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이었죠. 증거는 없었지만 최소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우는 긴장했지만 문이 열리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아닌 달빛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재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와 태우의 발치에 앉았어요. 달빛,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태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양이를 안아들었어요. 달빛의 목줄에는 작은 USB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분리했어요. 이게 뭐지? 설마.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태우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들어온 것은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송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하객들이 모두 착석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을 품에 안은 채 그는 경호원을 따라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머니 속 USB의 존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웨딩홀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많은 하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입구에 즐비했고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태우는 달빛을 아는 채 제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이는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달빛을 내려놓았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이해한 듯 복도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곧 볼게. 태우는 속삭이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결혼식 전통에 따라 그는 신부를 기다리며 자리에 섰어요. 머릿속으로 그는 자신이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형의 죽음, 윤서진의 범죄, 그리고 드림타워의 위험성까지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웨딩 마치가 울리고 윤서진이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태우에게 다가왔죠.
도망치지 않았네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우는 담담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윤서진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사회자가 결혼식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웨딩홀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진건설 회장 윤서진, 체포합니다. 강렬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 명의 형사들이 결혼식장으로 들어왔어요. 선두에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박준혁 검사입니다. 윤서진 회장을 살인, 증거인멸,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이런 황당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들이 다가와 그녀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어요. 그 순간 태우는 자신의 주머니 속 USB를 떠올렸습니다. 달빛이 가져다 준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호립구에서 이창민 노인이 달빛을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역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강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장민석 교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요. 윤서진. 태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내려와 박 검사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교수님과 이창민 선생님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어요. 태우는 놀란 얼굴로 창민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왔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펜트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나예요. 그 고양이는 정말 놀라운 동물이에요.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경호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이미 그들도 경찰에 의해 제압된 상태였어요. 이럴 순 없어. 내가. 윤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태우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하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수갑을 찬 윤서진이 끌려나가는 동안 홀 안은 혼란스러웠어요.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내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우는 달빛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양이는 편안하게 그의 품에 안겼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는 창민과 장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창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많지 않네. 대부분은 이 놀라운 친구 덕분이지. 그는 달빛을 가리켰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자랑스럽게 그루밍을 하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서울중앙지법 법정 윤서진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태우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형의 발견, 윤서진의 범죄, 그리고 그가 겪은 2년간의 거짓 삶까지요. 송 선생님, 당시 기억이 돌아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슬프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태우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는 박준혁 검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 선생님, 윤서진은 확실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림타워는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당신 형이 지적한 모든 안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건설이 중단됩니다. 태우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형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몇 달 후, 태우는 새로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송한정건축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는 형의 뜻을 이어 건설 안전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는 달빛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곳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드림타워는 이제 새롭게 설계되어 안전하게 완공될 예정이었죠. 태우는 달빛에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는 편안하게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우리가 해냈어. 형,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태우의 길고 어두웠던 여정은 끝났지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